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지난번에 시승했던 차하고 조금 다른데요. 왜냐면 이번 차는 그랜저 3.5기 때문이죠. 2.5에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탔던 2.5에 비해서 무엇이 또 달라졌는지, 이 그랜저의 새로운 점, 그리고 놀라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납 상태인데 안 열려.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빠져요. 네, 이렇게 해서 열면 열린다. 네, 일단 엔진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엔진룸을 열기 전까지는 시동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정도예요. 한번 닫아볼까? 네, 요 정도. 진짜 조용하죠. 열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진동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1.6, 2.5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V6 3.5만큼은 정말 훌륭한 엔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엔진 커버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마치 이 엔진이 이렇게 세로로 긴 것처럼, 세로형 엔진인 것처럼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차는 가로형 엔진이죠. 잠깐, 이 차 후륜구동이었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엔진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룸이 지금 꽉 찼는데요, 빈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노? 이거 어떻게 집어넣었어? 이쪽에도 빈틈이 없고 저쪽에도 빈틈이 없고 어디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미리 단위로 다을랑말랑 하고요, 뒤로도 지금 다을랑말랑 거의 완벽하게 그냥 꽉 채워 넣었습니다. 한 치의 틈도 없어요. 배터리를 또 여기다 넣었어. 아니, 어지간하면 배터리 들어갈 자리 없다고 하고 트렁크에다 넣을 것 같은데 굳이 배터리를 여기다 굳이 집어넣었어요. 이 엔지니어한테 요구사항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넣어줘, 저것도 넣어줘. 그런데 가격은 절대 올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설계 레이아웃을 막 바꿔가지고서 이 안에 꽉 채워 넣었습니다. 나중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접촉사고 같은 게 나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이 있다는 건 뭐예요? 네, 이 차는 가변 댐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변 댐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냐, 과속 방지턱을 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조용한 거 봐. 네, 지금 보닛 위쪽으로 흡음재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이 보닛을 통해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니, 무슨 흡음재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이게 대체 뭐야? 흡음재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흡음재의 가장자리를 틈이 없이 이 흡음재 자체를 여기다 완전히 밀봉을 해놨습니다. 와, 여기도 지금 고무 패킹을 또 달고, 여기도 고무 패킹을 또 달았어요. 사방으로 고무 패킹을 다 달았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사실. 야, 대단합니다. 일단 흡음 자체는 어마어마해요. 이게 낮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낮 시간엔 가운데를 똑같이 켤 수가 없어. 가운데는 불이 꺼져야 돼 해서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는데, 낮 시간에도 보니까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고 디밍되게, 약간 어두워도 그래도 선이 하나로 이어져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법규가 이런 식으로는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밤 시간에는 가운데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 양쪽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일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밤 시간의 DRL하고 낮 시간의 DR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텔스 차량으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텔스여서 뒤에서 후방 추돌만 당하는 게 아니고 DRL이 밝기 때문에 눈뽕까지 하는 겁니다. 마주오는 차한테도 피해고 뒤에서 오는 차한테도 피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가 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주의해라 해도 계속 스텔스가 나오면 그때는 제조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조사가 생각을 바꿔서 스텔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뭔가, 이런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끄네?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껐다가도 다음번 시동 걸면 다시 켜지게 해야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그레이 색깔인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말로 들려요? 아니, 실버색으로 보입니다. 실버일 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앞쪽에 있는 이 그릴 부분이 지나치게 도드라 보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화려하게, 굉장히 미래에서 오거나 외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차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엠블럼도 이렇게 차체하고 딱 맞아서 지나치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약간 숨겨지면서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번 그랜저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윙 둘러보시면 예쁘죠?
도어 캐치 너무 예쁘죠. 도어 캐치가 이렇게 싹 사라져서 차가 한 덩어리로 착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실루엣이 멋지게 보이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러지 않은 차들은 조금 올드하게 느껴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면에서 봤을 때 이 차 지금 차 시동을 껐는데도 라이팅이 들어오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고요. 반사입니다. 반사인데 반사지만 선이 좀 보이게 반사를 만들어 주셨네. 죄송합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제가 이게 열길 바란 게 아니었어요. 키를 제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 트렁크가 저절로 열렸는데, 세차장에서 이러면 진짜 곤란해. 물 지금 막 뿌리고 있는데 갑자기 덜컥 열려버려요. 그럼 트렁크는 원래는 어떻게 여냐? 위에 이 부분을 누르면 열립니다. 네, 이렇게 열리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시든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있고요. 그런데 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짐을 넣으면 짐을 꺼낼 때 약간 허리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다리를 또 붙여서 이렇게 꺼내셔야지, 요거 이렇게 꺼내시면 허리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완전 민자인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차는 범퍼 쪽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트렁크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앉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SUV 같은 거 뒤에 트렁크에 앉아서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오붓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 뭐 차가 굉장히 솔리드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탄탄한 것 같은, 일단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속으로 된 부분이 커서 이걸 옆에서 차가 들이받던가 아니면 뭐 사고가 나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안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코카콜라 쉐입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오버펜더가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고급 차 세단은 사실 흔치 않죠. 무슨 스포츠카의 오버펜더처럼 이렇게 빵 이렇게 부풀려 놨어요. 이런 것들은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지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그만큼 보호할 것 같다, 더 튼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두툼한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꽤 마음에 드네요. 이게 2.5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타이어가 다르네요. 타이어가 진짜 멋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레자왁스를 잔뜩 뿌려놨어요. 요즘 이렇게 레자왁스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나?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어쨌든 멋있게 이렇게 뿌려주셨네요. 24540R20, 20인치 휠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큰 건 스타일이죠. 이 휠이 커지면 여러 가지에서 빠져요. 일단 뭐 연비도 나빠지고 소음도 커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 차는 지금 저소음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NCS라고 해서 노이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렐리 P0긴 합니다만 그 안에 아마 스펀지를 집어넣던가 해서 흡음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이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휠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디자인도 훌륭하지만 달렸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지도 굉장히 기대되네요. 머리 공간을 파놓은 게 조금 웃기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엔 괜찮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게 자꾸 머리가 자꾸 닿거든요. 살짝 닿아. 그러니까 계속 살짝 닿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꾸 머리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제 안전키가 커서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뭐 사실 회장님들은 머리가 없을 수도 있. 이 차는 지금 스웨이드 천장이기 때문에 스웨이드 천장은 조금 더 덜 붙나? 했는데 비슷하네요. 그럼 머리 긴 여자분들은 머리가 하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아무튼 조금 천장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면 사실 이런 것들을 해보면 아쉬움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팔걸이를 내리고 조금 속도가 느리긴 해요.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조금 늦긴 한데, 이게 있어 버리면 여기서 벌써 게임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들죠. 야, 아니야? 천장에 아니, 그러니까 느낄 때는 와 진짜 최고야 이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실 때는 웃기잖아요. 이미 이게 뭐냐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사실 뭐 차는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내 몸에 정전기가 있는 내가 잘못이지. 접지를 하면 됩니다. 접지를. 신발을 벗고서 이렇게 양말 벗고서 어디 이런 철 같은 데를 이렇게 발로 짚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전기 빼고 이 머리 공간만 빼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정말 만족스럽긴 합니다. 일단 이 선스크린 소리 진짜 정숙하고요. 움직이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정숙하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창문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그래도 이만큼이 어딘가 싶긴 해요. 여기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조용한 것도 있고요. 닫았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닫으면 이렇게 두 번. 밖에서 제가 뭐 하는지 하나도 안 보이시죠? 제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르겠죠? 안에선 밖이 잘 보이고 밖에선 안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선스크린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감도 너무나 깔끔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자,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차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서 시동을 걸어요. 걸면 1, 2, 3, 4, 5, 6, 7, 6초 정도 돼야 이게 켜지거든요. 6초면은 사실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늦다, 요건 좀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지금 시동 켜는 거에 맞춰서 이게 켜지거든요. 근데 시동 켤 때 이게 켜지는 게 아니라 문손잡이를 언락했을 때 켜지기 시작하면 비록 부팅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차에 딱 들어왔을 때 켜져 있는 상태를 볼 텐데, 처음 로직을 설계할 때 조금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금방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새로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잖아요. 드디어 해놓으셨습니다. 야,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니뮤직을 등록해 놨어요. 보통 시승차 이거 등록 안 된다고 해서 중요한 기능을 저희가 사용 못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니 차트, 드라이빙 추천곡, 최신 음악 이런 걸 다 볼 수 있네요. 와, 이 기능이 뭐냐면 음악을 누가 USB에 다운로드 받거나 PC에 다운로드 받거나 해서 음악 듣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스트리밍으로 듣잖아요. 자동차에서는 왜 스트리밍으로 안 들어? 왜 USB를 꽂아야 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장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니뮤직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차에 뭐 들고 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플레이하면 되죠. 그래서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플레이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기대는 누르면 플레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누르면 선택돼. 그래서 플레이 하려면 재생을 또 눌러야 돼.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듣는 분이 계신가요? 인터페이스가 조금 독특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면 전체 재생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을까?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 유나님은 비밀번호 486이었는데 아니 지금 사건의 지평선으로 이렇게까지, 대단합니다. 슈카월드에 나와서 뜬 거 아닐까? 슈카 인기가 이제 모카 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 유나님, 저희 모카에도 참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뉴진스네. 뉴진스님들이 모카에 나와주시면 1등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급은 아니다 지금 약간. 아니. 그러면 아쉬운 대로 르세라핌. 저도 르세라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주셔야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지금 사운드가 대단하고, 일단 이 음압이 아무리 높여도 깨지지 않아요. 이전에도 사실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소나타도 보스를 사용했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아니라 두 단계는 올라선 것 같아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스 센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 센터 포인트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기존에는 이게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센터 포인트 360이라고 해서 서라운드를 훨씬 더 훌륭한 효과로 보여주고 있네요. 확실히 그랜저의 사운드 퀄리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그랜저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기존 그랜저 타시던 분들은 한번 꼭 들어보셔야 돼요. 어쨌든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 캘리그래피는 여기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전 이게 우드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에 있던 그 그랜저가 이게 우드였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했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것들 꽤 멋지게 보이고요. 이 차는 가만 보니까 이게 사륜구동이었어요. 사륜구동으로 이렇게 각 바퀴에 토크를 보여주는 기능도 달려있네요. 그리고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4단계가 아니라 스노우까지 해서 5단계로 이 드라이브 모드가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 그랜저보다 훨씬 더 멋지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가운데 괜히 있었던 그 버튼식 기어 시프터 그거 사라지고, 그 대신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줬다는 거. 이 수납 공간은 너무나 넉넉해서 물병을 여기다가 한 6개 이상을 여기다가 놓을 수 있는, 10개 정도를 여기다 쌓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짐은 그냥 때려 넣으란 얘기죠. 뭐 귀찮게 뭐 그걸 뚜껑을 닫고 열고 뭐 할 거 없다. 그냥 오픈하고 그냥 쉽게 꺼내고 알아서 좀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숨겨야 될 것들도 있죠. 이런 고급차에선 그런 경우엔 이렇게 컵홀더를 닫아서 이 안에 있는 걸 숨겨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디테일이 대단해요. 이런 손잡이나 이런 것들도 디테일이, 이걸 블랙으로
딱 만졌을 때 감촉이 되게 좋다. 차에서 사실 만져지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 몇 안 되는 만져지는 부분을 굉장히 고급으로 만들어서 이 핸들이라든지 이 손잡이라든지 이 손잡이가 위치한 부분, 옆에 있는 팔걸이, 이렇게 손이 정말 닿는 부분을 굉장히 고급으로 만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그냥 플라스틱으로 대충 만들었거든. 그리고 이런 거 뚜껑 닫는 거, 이걸 뭐 굳이 이걸 고급으로 만들었어? 되게 고급이에요. 이상하게 진짜 딱 손이 가는 부분, 눈이 딱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딱 고급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지금 플라스틱이 아니고 가죽 감싸기를 해놨네. 야, 이게 당연히 이거 우레탄일 줄 알았는데, 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확실하게 저렴하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했어요. 좋습니다. 이거 가죽으로 했으면 화낼 뻔했어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후지게 해주고, 그리고 차 가격에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빼야죠. 손에 닿지 않는 부분, 요 아랫부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플라스틱으로 처리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뚜껑 열어보면 여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차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빌트인 캠이 바뀌었어요. 빌트인 캠이 2.0으로 2로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빌트인 캠이 메모리가 내장 메모리였고 그걸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빌트인 캠도 메모리를 밖에 꺼낼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14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메모리가 얼마든지 더 큰 걸로 바꿔 끼울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32기가였는데 저장되는 양을 생각해보면 하룻밤만 지나도 전날 게 없어. 전날에 사고 났는데 그날 바로 백업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서 너무 불편했고, 카피 받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정말 불편한 블랙박스였는데, 게다가 뒤쪽은 카메라가 별도로 없고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냥 간이 저장을 해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은 뭐 100만 원. 너무 비싸고 너무 불편한 장비였는데, 이제는 적어도 기능은 훌륭하게 작동되는 것 같네요. 이제는 앞쪽도 QHD, 뒤쪽도 QHD를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한 정도의 해상도, 그리고 음성 녹음까지 제대로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정말 그렇게 좋을까? 정말 그렇게 좋을까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블랙박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HL 만도의 QP70이라는 제품을 갖고 왔는데, 이 제품하고 그럼 비교해서 이 블랙박스의 성능, 이 빌트인 캠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9만 원이라는 게 이 화질만 가지고서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뭐 전방 출발 알림, 뭐 차선 이탈, 뭐 아니면 뭐 사람이 앞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걸 텐데, 그거는 뭐 뒤로 하고요. 그건 모르겠고, 한번 이렇게 붙여서 이 차에 있는 기본 블랙박스와 화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P70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 화질이 이 정도, 시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블랙박스하고 비교했을 때 화질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다른 블랙박스하고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좋다는 느낌도 드네요. 이제는 빌트인 캠 장착해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빌트인 캠을 선택하려면 빌트인 캠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테크 팩을 넣어야 되는데, 이 하이테크 팩을 넣게 되면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굳이 블랙박스를 100만 원씩 들여서 장착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블랙박스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과 대등한 제품들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꼭 빌트인 캠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한번 가속해보죠. 오, 에코모드에선 뒷바퀴 쪽으로 힘을 굉장히 적게 보내서 사륜구동이지만 전륜구동처럼 작동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코모드도 완전 정지해서 출발할 때는 이 사륜을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크루징을 한다라고 생각될 때 앞쪽으로 축,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일 때 사륜이 정말 적극적으로 작동하네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사륜구동 세팅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바뀌다니, 이거 참 너무 좋아졌는데? 현대차로서는 첫 번째 사륜구동이거든요. 제네시스로 다 넘어가서 현대 브랜드에서는 사륜구동이 2차밖에 없는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잘 만들다니 대단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일단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만족감이 꽤 크네요. 전방 예측 변속, 이런 것도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스마트로, 스마트가 없는데? 전방 예측 변속하면 드라이브 모드의 설정을 스마트로 선택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근데 얘는 드라이브 모드에 스마트가 없어요. 스마트는 메뉴에 들어가야지 작동할 수 있어요. 마이 모드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까지 선택해야지 전방 예측 변속이 된다. 좀 어렵죠? 전방 예측 변속은 뭐냐? 이 기타 상황을 감지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속을 여기서 시프트 다운 하면 얘가 감속이 돼서 충격을 더 받겠지. 그러면서 시프트 업을 하는 겁니다. 어지간한 상황에서 시프트 업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밖에 기타 상황이 감지됐습니다. 감지됐어요. 그러면 시프트를 잘해주자, 시프트 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속 방지턱을 바로바로 이렇게 예측을 해주네요.
이 차는 어떤 면에선 달리는 컴퓨터 같은 자동차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운전자가 모르는 사이에 쓱쓱쓱 해치우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과속방지턱이 나온다. 그럼 아, 변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기타 상황 감지 떴죠? 네, 이래서 변속을 시프트 업을 하고요. 요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네 이러면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서스펜션을 확 풀어줍니다. 그럼 몰랑몰랑하게 이렇게 해서 딱 넘어가고 넘어갔네, 그럼 이제부터는 단단하게 해야지 라면서 바로 또 단단하게 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그랜저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타본 그랜저들, 각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는 뉴 그랜저를 소유하고 있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타면서 정말 볼 꼴 못 볼 꼴을 다 봤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그랜저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정도의 서스펜션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달라요. 일단 저속일 때는 확실히 그러네요. 부드럽지가 않네. 아, 그 진짜 예리한 지적이다. 딱 이렇게 과속방지턱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과속방지턱은 진짜 이렇게 잘 넘을 수가 있나 싶어요. 근데 과속방지턱을 한쪽만 넘을 때 그때도 부드럽나?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뒤틀어지는 흔들림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요. 왜 그러냐면 이 차는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세팅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욕심쟁이인 게 과속방지턱을 정말 부드럽게 넘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코너가 나타나면 코너를 시속 100km로 돕니다. 시속 100km로 돌면서 코너에서 차가 왜 기울어져? 아니, 부드러운 서스펜션 만들어 달래매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줬는데 차 기울어지는 거 당연하죠. 야, 부드러운 건 부드럽고 차는 기울어지지 않게 해줘. 이러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죠. 아니 뭐 당연합니다. 그런 소비자들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세팅을 하면서 차가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가지면서도 코너에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스테빌라이저를 강하게 가져갔어요. 앞쪽보다 뒤쪽 스테빌라이저가 지금 더 강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을 한쪽만 넘으면 차가 뒤뚱 하면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링, 아우, 너무 좋죠. 코너링 너무나 안정적이고, 이 덩치의 기울어짐이 이거밖에 없다는 게 놀랍죠. 근데 이게 코너를 요렇게 돌면 그때는 뒤가 너무 늦게 따라온다, 차가 길긴 되게 길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되게 길어서 요만큼 움직여도 뒤가 움직이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한참을 돌려야지 차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긴 차예요. 휠베이스가 K8하고 똑같다 보니까 K8에서 느꼈던 그 요롱이 자동차를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랜저를 처음 타보시면 와, 차가 커도 되게 크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진짜 부드럽게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한국의 벨지언 로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을 해보고요. 시속 30km로 가볼게요.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잠깐 스포츠 모드일 때만 길이 나빠지는 건가? 노멀 모드로 가볼게요. 확실히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네요. 30km로 가는데도 확실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승차감을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노멀 모드 너무 좋다. 이거는 약간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 느끼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전 세계 어디에 전륜구동 세단을 갖고 와도 이 차를 이길 차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진짜로. 독일차 갖고 와보세요. 독일차 전륜구동 세단 뭐 있어? 폭스바겐 아테온하고 비교했을 때 승차감에 있어서는 압승입니다. 아테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숙성도 지금 압승이에요. 엔진 소리가 들리질 않아. 물론 신차일 때 그렇고요. 이 차 계속 운행해보면 또 어떨지 모르죠. 근데 지금 적어도 이 시승차만큼은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노면이 지금 벨지엄 로드인데 어떻게 로드 노이즈가 하나도 안 들려? 왜냐면 이 차는 ANCR이라고 해서 이 로드 노이즈 컨트롤을 해주고 있거든요.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 노면에서 들리는 사운드를 이 차 밖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로드에서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것의 역위상 사운드를 쏴줘야지 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이크가 각 자리에 2개씩 있고요. 이 2개씩 있는 마이크로 이 사람이 듣는 소리의 역위상,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해줍니다. 분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 써보셨죠? 네, 그런 거 써보면은 딱 켜는 순간 갑자기 주변 소리가 싹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그 기능을 자동차에다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밖에서 나오는 소리, 이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원래부터 줄인 데다가 거기다가 또 이렇게 노이즈 컨트롤까지 하기 때문에 소리가 극단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게 조용합니다. 승차감 말도 안 되게 좋고, 아 이거 감촉도 지금 깜빡이 감촉도 바뀌었어. 깜빡이를 켰을 때 감촉이 달라요. 아니 이거 딸깍하는 그 느낌, 아 너무 좋은데? 기어 시프터는 여기 있는 거 요거 마음에 드세요? 아 여기 있는 거보다는 100배 나아요. 여기 있는 버튼식 기어 시프터보다 100배 1000배 낫고요.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싫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혼동 가능성이 더 적다라는 면에서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끔가다 달리다가 피 누르시는 분들 계신데 피 눌러도 작동 안 됩니다. 이건 락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달리면서 작동시켰을 때 전혀 작동 안 되고요. N은 들어갑니다. N은 들어가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N을 넣으셔야 된다면 N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코너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너링 스포츠 모드에서 코너링을 해볼게요. 오, 여기서 이 정도, 야, 잠깐만. 차가 뭐 무게감은 확실히 있지만 코너링 느낌이 굉장히 소프트해서 코너링을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갑니다. 근데 출렁출렁하지만 그럼에도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좀 안심하고 그렇게 주행할 수 있는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립도 대단하네요.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여서 이 정도 타이어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타이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어느 정도 달려볼게요.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이 차의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전방 예측 변속. 야, 참. 아, 세상 참 신기하다. 신기해. 과속 카메라 감지하면 시프트 다운을 하지 않는 모양이죠. 과속 카메라 나왔는데 뭐 네가 더 가속을 하겠어 여기서? 그래. 똑똑합니다. 똑똑해. HDA를 작동시켜 볼게요. HDA 지금 작동시켰고요. 거리는 좁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DA 위치가 그 전에 메인 윗줄에 있다가 한 단계 내려와서 조금 더 보기 편한 위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풀어버리네. 톨게이트에 나타났을 때 이 차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냐, 이 HDA가 어떤 식으로 작동돼야 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HDA는 속도는 유지하고 핸들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로 그냥 여길 들이받아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HDA 자체를 풀어버려서 감속되도록 하고 있네요. 이 톨게이트가 나타나면 HDA가 꺼져 버린다. 이게 더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HDA가 꺼질 때는 나 꺼진다 라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네가 운전대를 넘겨받아야 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HDA가 꺼지면서도 삐빙 하고 그냥 끝나. 너무나 좀 기능 중심적인 게 아닌가. 소비자가 정말 이걸 인식할까. 차가 갑자기 감속되네 하고 보니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기능의 세팅, 이 방식은 굉장히 전보다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터널에서 지금 색상 괜찮죠? 예전에는 터널에 가면 시체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이 지금 굉장히 예쁜 색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잘생긴 얼굴도 그냥 계속 보이시죠? 따뜻한 컬러로, 고급스러운 컬러로 바뀐 램프를 볼 수 있네요. 그렇지, 약간 차 안이 좀 따뜻하고 좀 아늑한 색깔이 좀 들어가는 게 좋죠. 자,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떴어요. 계속 안 잡아볼까? 계속 가네? 야, 이거 뭐 거의 자율주행이야? 뭐 무슨 핸들 안 잡아도 됩니까? 야, 네, 이렇게 경고하면 그땐 잡아야 되겠죠. 잠깐만, 이게 뭡니까? 핸들에 손을 살짝 대기만 했는데 원래 현대기아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원래 현대기아는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계속 잡으라고 하는 거였잖아. 계속 잡으세요 해갖고 짜증. 그러고서 막 이렇게 움직여 줬어야 됐잖아요.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핸들에 손만 얹으면 그러면 알아서 이 차가 핸들을 잡았구나 라고 인식하는 정전식 센서를 핸들 전체에 둘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끝만 대고 있어도
핸들을 잡았다고 인식하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아, 이거 진작에 해주지 그랬어요. 너무 편리한데? HDA는 또 왜 이렇게 안정적이야? 지금 2.5와 3.5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너무너무 커요. 2.5는 이 정도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에서 뭔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소리가 났어요. 나 지금 굉장히 힘들어, 나 지금 조금 있으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사운드가 나면서 차는 가속은 안 됐죠. 근데 지금 이 차는 결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만족스러운데? 엔진 세팅이 지금 차에 딱 맞아요. 사실 이 그랜저는 3.5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이 이게 2.5를 위한 디자인이냐고, 이게 당연히 3.5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이 차의 무게 증가도 사실 이건 3.5를 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무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V6 기준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 2.5는 지금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현대가 조금 더 생각했다면 2.5 터보를 넣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노말 2.5는 지금 그랜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파워트레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오늘 총 사용 금액은 1,500원입니다. 이런 것도 나와요. 하이패스 단말기도 이제 하이패스가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단말기에 지금 보면 카드가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이패스 돈이 나가지? 어떻게 나가냐 싶은데, 이 차는 이 하이패스라고 해서 이 하이패스를 굳이 카드를 넣지 않고도 작동되는, 그러니까 핸드폰에 eSIM 있듯이 그렇게 심 없이도 작동되는 그런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사용도 훨씬 더 편리하겠죠. 하남 스타필드로 가자.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이 디자인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예뻐지고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요거를 보는 거, 이거 인터페이스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어떤지 한번 볼까? 두근두근두근두근. 11시 43분에 도착이라고 써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해야 되네? 저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전화해서 3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몇 시쯤 도착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도착 예정 시간도 필요한데 남은 소요 시간도 되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표시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하나를 표시해 주면 눌렀을 때 토글 되면 되잖아. 두 가지 정보인데 눌렀을 때 이렇게 나와. 이걸 또 한 번 눌러야 되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냥 토글 되든가 둘 다 표시하든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내도 그냥 목적지를 쳤으면 그냥 그때부터 안내를 해주면 좋겠어요. 개선 되겠죠. 일단 지금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훨씬 더 예쁘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홈 버튼 눌렀을 때 이것도 흰색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이건 검정이고 들어가면 흰색인 거, 그건 조금 헷갈릴 사람이 뭐 많진 않지만 V급 봐도 알아챌 수 있게 그렇게 좀 컬러로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후측방 경보가 잘 작동됐고요. 뒤쪽에 양쪽으로 레이더가 있어요. 앞쪽으로도 양쪽으로 레이더가 있죠. 앞쪽에도 전면을 보는 레이더가 또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도 있죠. 그리고 비전 센서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센서가 이 차를 삥 둘러서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지금 통풍 시트를 켰는데, 통풍 시트를 아마 이 차에서 처음 작동시키는 걸 거잖아요. 처음 작동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냄새가 나긴 합니다. 새로운 물건의 냄새, 그런 것들 나긴 하는데요. 그런 냄새가 나면서 한 가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전까지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거. 그전까지 현대기아차를 타면 사실 요거보다 한 세대 전, 이전 그랜저만 해도 딱 타면 세차 냄새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플라스틱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 현대차, 지금 그랜저를 보면 이 신차에서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터널에서 나는 소리가,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했을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하게 되면 뒷좌석 머리 공간이 조금 작아지잖아요. 좀 웃겨지기도 합니다. 무게도 더 증가하고요. 그리고 핸들링 특성도 조금 나빠지는데, 그런 것들 감안하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안 넣어도 좋지 않을까. 방음 수준에서도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총 사용 금액은 3,000원입니다. 오늘 총 사용 금액 알려주는 거 되게 좋네. 보통 이제 톨게이트가 요즘 되게 잘게 쪼개져 있어서 500원, 1,800원, 뭐 300원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번 내요. 목적지 부산이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톨게이트를 지나가서 내가 부산까지 갈 때 톨비를 얼마를 낸 거야. 결국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계산 안 돼. 그냥 잘 몰라. 그래서 그날 야 엠빵 하자 이랬는데 엠빵을 못해. 그래서 이걸 나눠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당연히 엠빵 해야죠.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현대의 무서운 점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말 사소한 기능인데 정말 사소한 기능을 소비자들이 원할 때 그 기능을 굳이 그걸 만들어서 굳이 그걸 적용해 주는 거.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소비자들하고 같이 발전해 나간다는 게 이 현대차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현대차를 누가 좋다고 해요? 저도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현대차는 그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대차가 있었던 거죠. 이런 기능들 현대차가 스스로 생각했을까? 운전자들, 이 현대차를 타는 소비자들, 이 까칠한 이 소비자들이 이 오늘의 현대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차 여러분들의 고마운 노력도 있었겠지만요. 계기판을 이렇게 블랙으로 하고 가운데를 심플하게 처리한 거 이유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죠. 사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됐던 이유는 이 전체가 하나의 블랙을 통일성 있게 가져가는 거, 이게 이번 그랜저의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 디자인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무조건 튀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심플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이번 디자인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클러스터 테마를 심플로, 아마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러스터가 가장 눈에 안 띄게, 디자인이 눈에 띄지 않고 그 안에 숫자만 눈에 띄게 하는 게 바랐던 그런 디자인 방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계기판이 거기 굳이 있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알겠는데 소비자들의 바람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한 번쯤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에서 변화의 폭도 그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심플 모드를 하게 되면 다 심플로, 클래식도 심플하고 심플도 심플하잖아요. 클래식 심플 말고 조금 완전히 다른 느낌의 계기판을 더 제공해 줬다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바보야, 그거 버튼 하나 더 누르면 다른 컬러 나오는데 그걸 왜 안 해보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제동 느낌도 되게 좋네. 제동할 때 가변 댐퍼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동 느낌도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그리고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새 차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 가다듬어 놨는데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거 뭐 어차피 안 보이시죠? 네, 어차피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원래 NAV라고 써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었죠. 내비게이션 버튼 왜 있는 거야? 라고 하셨을 텐데, 내비게이션 버튼을 오래 누르면 서치 기능이 작동됩니다. 근데 이제 NAV 버튼이 오래 눌러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르기만 하면 목적지 검색이 바로 되도록 이렇게 바꿔줬네요. 기존에는 맵 누르면 지도 나오고 내비 누르면 애매한 메뉴가 나왔었는데 바로 목적지로 넘어가서 이거 좋아 보이네요.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검색된 결과가 길 안내 모카. 아니 현대차 내비 못 쓰겠네. 아니 현대차 내비 왜 모카를 검색 못합니까? 김한용의 모카가 왜 없어요? 키맵이나 뭐 카카오맵이나 여기서 김한용의 모카 치면 잘 나와요. 내가 김한용의 모카만 보면 치가 떨린다 이러면서 뭐 차단하셨나? 아니 왜 굳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한번 딴 데 찾아볼까? 길 안내 모트라인. 뭐야, 모트라인은 있고 왜 우린 없어? 모트라인 친연대였습니까? 이 모트라인 짬짬이가 있어.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자동 주차 기능은 아니고 원격에서 리모트 파킹 기능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 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바퀴도 부르네, 그죠? 근데 깜빡이는 안 켜져요. 깜빡이도 켜지게 해주지. 충돌 경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너 여기서 진출하면 너 충돌할걸? 이러면서 충돌 경고를 하는데 그냥 경고를 하는 게 아니고 핸들을 부르르 떨면서 경고를 해주네요. 지금 보면 계기판에 360도 서라운드로 사방을 보여줍니다. 원래 앞뒤만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측면까지 보여주는 기술이 들어왔네요. 측면에 진짜 센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이 후면에 있었던 사물이 앞으로 움직여지면 이젠 측면에 있을 거야 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측면 센서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똑똑한 자동차가 됐어요. 정말 달리는 컴퓨터 같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랜저 3.5를 시승해 봤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타봤던 시승기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시동이 꺼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울컥거림도 좀 있었는데 그 엔진은 2.5L 엔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5L를 타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다른 차 같았어요. 완전히 다른, 세팅도 완전히 다르고 정말 가속 페달이라든지 뭐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줬는데, 게다가 사륜구동까지 적용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저라면 당연히 3.5를 선택할 것 같고, 그리고 매번 저희가 현대차를 탈 때마다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번 그랜저도 역시나 저희를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 컬러지. 녹턴 그레이 메탈이라고 했었는데 녹턴 그레이 매트인가? 나쁘지 않다. 사실 그랜저 지금 신규 컬러가 2개 있는데요. 시승 행사장에는 그 신규 컬러가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출시 행사에도 없었거든요. 신규 컬러인데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생산이 빨리 정상화돼서 더 많은 컬러 그리고 더 많은 옵션들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